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네,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이렇게 시 낭송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시의 날입니다. 일상에 지친 영혼이라면 이분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보시죠. 시 낭송을 업으로 삼고 계시면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유나 시 낭송가 나오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낭송가님. 네, 여행 가고 싶네요. 네, 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김유나입니다. 네, 시를 들으니까 심쿵 이런 느낌인데 저 아직 소녀 감성 살아있나 봐요. 네, 제 의도를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읽으신 시, 네. 왜 이 시를 고르셨어요? 어떤 시예요? 터키 시내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인데요. 이제 지금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네. 마음도 있었고, 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또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네. 시 낭송을 지금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시 낭송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시낭송 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시가 원석이라면 네. 시 낭송은 이 원석을 갈고 닦은 보석이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이 보석에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선생님과 함께 가곡의 밤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가곡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로운 세계에 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곡이 시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교과서 시를 많이 외우게 됐습니다. 네, 그런 시 계기가. 낭송을 해보시니까 가장 큰 매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시 낭송의 매력. 시낭송은 책을 한 권 읽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네. 시를 읽을 때는 2, 3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 이게 시낭송의 가장 큰 매력이고, 또 시낭송을 또 다르게 말하면 네. 표현 예술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시낭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낭송도 사실 뭐 가무가 어우러지면 네. 좀 뮤지컬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실제로 공연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을 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 시 낭송하면서 본인이 뭐 겪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신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성향이 많았었는데 긍정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네. 신체적으로는 제가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었고 또 신경증도 있었었고 불면증도 있었었는데 시낭송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도 다니고 하셨을 텐데 그 병원 약의 효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시 낭송이 정말 어떤 정신적, 신체적 치료까지 된다는 과학적 근거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약을 먹고 안 좋아졌는데 계속 이제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신경증 약을 먹게 됐고 그 약을 먹은 이후에도 낫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신앙송을 하면서 좋아졌고요. 제가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정적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억제나 부정 성향, 억압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시낭송을 하면 승화라는 감정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밝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라앉히기도 하고 네. 음악과도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시 낭송은 그러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나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는 시낭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누구나 시 한 편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낭독과 낭송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낭독은 머리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시낭송은 리듬과 심상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리듬감과 감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네. 평소 좀 어떤 훈련이나 연습을 좀 하세요? 어떤 노력을 하세요? 아침에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자유 연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유 연상? 네네. 그거 어떤 거예요? 시를 읽으면서 그 시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상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연기자처럼. 연기자처럼. 네, 네네. 오. 시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러면 시 낭송에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취미로라도 네.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네. 배우려면은 좀 어디 가서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겁니까? 저희 협회에서는 전국 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일반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시낭송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 낭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전국에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시낭송가를 받으신 분들은 한 5천여 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지도사 과정은 또 별도로 교육 과정이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이요? 네네. 그건 어떤 시낭송가. 1년에 2번 정도 이제 지도사들이 별도로 모여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워낙 뭐 빠른 음악과 속도감에 익숙해진 대중들이라서 네. 과연 이런 느린 템포의 이 시낭송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빠른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명상이나 젠 명상이나 혹은 느린 템포의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낭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낭송을 전업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배고픈 일 아닌가요? 이 업이. 네, 맞습니다. 공연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단체에서는 학교에 시 읽어주는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강사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 단체 또 시낭송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뭐 특별한 낭송법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특별한 낭송법요? 1%의 영감이 필요하겠지만 99%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꼭 앉아서 시낭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시낭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낭송이라는 게 시장 어떤 확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네,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으로서 보시기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인성적인 면에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국 그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에 네. 시 읽어주는 선생님을 보급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시 낭송으로 어떻게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시는 바른 마음의 노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또 말라르메라는 시는 국어 교육은 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에 대한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자녀들의 어떤 인성 교육에 이 시 낭송을 좀 활용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으신가요? 조금 전엔 본인이 변화된 사례만 네. 말씀을 하셔서. 3개월 정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변화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뇌파로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뇌파 측정을 통해서 시낭송의 전후를 비교해서 그분들의 전후를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문학의 위기다, 네. 활자의 위기다라는 말들을 하고 챗 GPT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 과연 이 시 낭송의 미래를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시는 그 AI나 GPT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그것을 읽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과 감성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을 접목하는 것이 시낭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시 낭송가로서 꿈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걸 좀 네, 생각하고 아까 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국에 시 읽어주는 선생님 보급하고요. 그리고 향후 100년이 되면 신앙송가도 인간문화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그 읽어주신 시구 중에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라는 말이 네. 저는 유난히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시의 향기를 남겨주고 가신 김유나 신앙송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